모두를 주목하게 만든 고위력 현무탄도미사일 신형 현무5는 현재 시점에서 세계 최강의 탄도미사일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탄도미사일의 상식을 깬 문자 그대로 괴물미사일인데요. 국회 국방위원회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재원은 그야말로 충격이었고 10월 1일 국군의 날을 공개된 실물은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신형 현무는 길이 20m, 직경 약 1.6m, 발사 중량 36톤의 대형 미사일입니다. 일단 추진체의 추력이 무려 75톤포스에 달하는데 러시아가 세계 최강의 전술탄도 미사일이라고 선전하고 있는 이스칸데르가 길이 7.3m, 발사 중량 4톤인 것을 감안하면 현무5는 일반적인 전술탄도 미사일들과 비교할 물건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대륙간 탄도 미사일과 비교될 만하죠. 가장 유사한 지원으로 비교되는 미국 미니트맨 3는 길이 18.2m, 직경 1.7m, 발사 중량 35.3톤으로 현무5와 비슷한 크기와 중량을 지니고 있습니다. 일단 추진체 추력 역시 80톤 포스로 현무5와 대동소이합니다. 그리고 그 미니트맨 3는 무려 13,000km의 사거리를 가진 ICBM이죠. 그 동급 미사일을 단거리 탄도 미사일 SRBM으로 소개하는 한국군의 광기란 주변국을 혼란에 빠뜨리기 충분했습니다. 현무5는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국가가 핵 보유 집단과 맞서기 위해 영혼을 갈아 넣어 기술을 개발하면 어떤 결과물이 나오는지 보여주는 무기입니다. 특히 국군의 날 현무5를 실은 신형 차대의 주행 능력 역시 큰 주목을 받았는데요. 구축 대형 트럭으로 스무스한 사선기동까지 완벽히 수행해냈던 이동식 발사대는 기아에서 자체 개발 및 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아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군용 차량 개발 전문 연구소와 생산 설비 시설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나 현무 차대는 극비로 보안이 철저해 홈페이지 등에도 사진이나 기타 성능 등 재원이 일체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비밀리에 감춰진 현무5의 차대가 공개되자 네티즌들은 충격을 금치 못했는데요. 일반 차량과 달리 9개의 차축이 운전대를 돌리면 좌우측으로 돌아가는 후륜 조향 장치도 설치되었고 이 기능 덕분에 공개된 영상처럼 현무5의 발사대 차량은 운전대를 돌리면 가장 앞바퀴와 나머지 8축의 뒷바퀴가 동시에 좌우로 움직이게 됩니다. 이러면 좌측 대각선 방향으로 수평 이동, 일명 개구름이 가능해져 회전 반경이 크게 줄어드는데요. 국토의 70%가 산악 지형이고 각종 험지가 다반사인 한반도 지형에서 미사일을 쉽게 이동시킬 수 있고 적군이 아군의 미사일 위치를 파악하는 것을 어렵게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밖에 럼플렛 타이어와 공기압 조절 장치, 방탄 캐빈, 화생방 방호 처리 등이 설치되어 있죠. 사실 일반인의 시선으로 봤을 때 대형 트럭 개발 및 생산이 그리 어렵지 않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런 특장차를 설계부터 부품 제작까지 다 할 수 있는 나라는 거의 한 손에 꼽힐 정도로 드문데요. 사실 한국도 그동안 현무차대를 체코에서 수입하여 써왔었는데 우리 국내 기술진들의 노력으로 현재 국산화가 된 것입니다. 현무2C 텔의 경우 체코 타트라 815 밀리터리 계열 차대를 사용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차대를 도입 후 캡을 국내에서 제작 조립하여 사용해 왔는데요. 북한도 다양한 로켓포와 미사일 트럭으로 체코 타트라사의 텔을 사용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현무의 기술 개발과 함께 기아에서 전용 8축, 9축, 10축 트럭을 끝없이 개발하였고 결국 전력화가 된 것입니다. 캬, 주목! 이처럼 현무5는 사실상 한국의 기술력의 발전 과정이 녹아져 있다고 봐도 무방한데 유독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중국인데요. 중국은 현무5의 성능을 폄하하면서 중국에 그리 큰 위협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역시나 짱증서를 발급해 주었습니다. 효력 하나는 확실한 짱증서이네요. 지난 1일 중국 매체 소우에서는 현무5 무게가 둥펑 26의 1.5배인데 사거리 800km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은데요. 한국의 현무5는 이미 북한과 일본뿐 아니라 중국의 여러 주요 도시들과 산업지역들도 사거리에 두는 전략무기이다. 이 같은 한국의 장거리 타격 역량 보유는 한국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군사력 쇠퇴를 만회하려는 미국의 의도가 담겨있다. 그러나 한국의 이러한 행보는 대단치도 않고 작은 나라로서 고강도 전면전에 뛰어들어 위험을 자초하는 짓이다 라고 하였죠. 한마디로 한국이 주제에 맞지 않게 너무 위험한 장난감을 만들었다 라는 것인데 심지어 중국 네티즌들은 현무의 이름까지 태클을 걸면서 고대 중국에서 발생한 중국의 민족 종교 중 하나인 도교에서 파생된 현무라는 이름을 사용했다며 한국의 무기체계 이름에는 중국에서 유래된 것이 많은데 한국은 중국이 없으면 이름도 짓지 못하는 거냐 라고 비아냥대기도 했습니다. 맞는 말이죠. 처맞는 말. 그렇다고 이름을 진핑이 전용 쇠몽둥이라고 지을 순 없잖아. 또 참 웃긴 게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라면서 이제 와서 왜 공산당이 소유권을 주장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뭐가 됐든 공자묘에 제사 지내는 방법도 몰라서 유일하게 명맥을 이어오던 성균관대의 자문을 구한 나라가 할 소리는 아니다.
무튼 현무5에 중국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이유는 탄두 중량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는 사거리 때문인데요. 최근 국방부는 탄두 중량을 1톤으로 낮출 경우 사거리가 5,500km까지 늘어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중국 전역은 물론 대만과 남중국해까지도 사거리가 전부 포함되죠. 이에 CCTV사나 중국 매체 공영방송에서는 중국 공산당을 무너뜨리는 건 미국 핵이 아닌 다름 아닌 현무일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는데요. 최근 군미천하의 군사 패널은 미군의 핵무기는 공중에서 폭발하기 때문에 중국군의 수뇌부가 지하 벙커에 숨을 경우 재반격할 기회를 가질 수 있지만 이때 한국군의 현무5가 중국을 공격할 경우 지하 300에서 500m를 뚫고 들어와서 폭발하기 때문에 중국군 수뇌부는 살아남을 수 없다며 대비해야 할 것은 현무5의 벙커버스터 능력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탄두 중량 8톤의 쇳덩어리가 우주로 날아갔다가 떨어질 때의 속력은 마 10 이상이기 때문에 수형 행성이 지면에 충돌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는데, 한마디로 현무5가 지면에 충돌할 때 발생하는 충격파로 인해 웬만한 도시 하나는 초토화되며 반경 수십 킬로미터 안에 있는 건물 및 생명체는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또 지하 수백 미터를 파고 들어가서 터질 경우 2차로 지진파가 생기기 때문에 그나마 살아남은 건물도 무너질 수 있다. 즉 보유할 수는 있으나 사용할 수 없는 미국의 전술 핵무기보다 현무5가 중국으로선 더 무섭다 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동북아 최고의 미사일 강국이 된 한국이 공격뿐만 아니라 우수한 방어 능력 또한 갖추게 되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현재 한국군이 구축하고 있는 미사일 이중방어망이 10년 안에 마무리되면 중국과 북한은 한국을 미사일로 공격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며 자칫 잘못 군사적인 움직임을 보였다가 한국군의 현무5에 역으로 초토화될 수가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미사일 방어체계는 공군이 주도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미국산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대체하기 위하여 천궁 시리즈 방공 미사일 포대를 전국에 설치하고 있는데요. 한국형 사드인 LCM도 개발이 완료되어 현재 전력화가 진행 중이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군은 LCM을 해상형으로 개량하여 해군 함정에 배치된 미국산 방공 미사일인 SM-2 미사일을 대체하고 성능을 개량하여 미국의 탄도탄 요격 미사일인 SM-3급으로 개발할 예정입니다. 게다가 한국은 마 5 이상으로 비행하는 장거리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으며 3년 안에 실전 배치될 예정인데, 이 극초음속 미사일로 적의 탄도미사일을 속도가 느린 상승 단계에서 격추할 계획입니다. 또 이와는 별개로 미국의 대탄도탄 미사일인 SM-3와 SM-6 미사일을 대량 도입하여 현존 최고의 이지스함으로 꼽히는 정주대왕급 세척에 탑재할 예정입니다. 특히 현무5의 개발과 합동화력함의 시너지가 가져다주는 파급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합동화력함은 대한민국 해군이 도입을 추진 중인 경하배수량 6,000톤급의 전투함으로 지난 매덱스 2023에서 하나오션이 합동화력함 모형을 최초로 공개했는데 32셀의 KVLS-2와는 별개로 거대한 15개의 발사대가 있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무5가 탑재되는 발사대였던 것이죠. 현무4의 경우 KVLS-2에 32셀에서 발사되며 현무5의 경우 15개의 원형 발사대에서 발사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합동화력함은 바다에 떠 있어 북한 특작 부대나 방사포 등에 안전하고 배 한 척에 150여 발 정도의 탄도미사일을 실을 수 있어 배 한 척으로 수십 대의 이동식 발사대를 대체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북한이나 중국은 아직 장거리 지대함 공격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데요. 대함유도 미사일의 필수적인 종말 단계에서의 시커 적외선 카메라 기술을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시아에서는 오직 한국만이 기술을 지니고 있죠. 한국의 합동화력감이 전력화되면 전략사령부가 미사일 발사를 통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나오션도 전투정보실과 지휘실 등을 해군 소속 함정 지휘부용과 전략사령부 미사일 운용부서로 분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지난 국군의 날에서는 핵전쟁을 수행하는 전략사령부를 창설하고 초대 사령관에 진영승 중장을 임명하였습니다. 특이하게도 전략사령부는 미국 핵무기와 한국 재래식 무기의 통합 운용 임무를 수행하는데, 중국은 이 전략사령부의 창설과 합동훈련함의 개발을 두고 추후 한국이 현무5를 비밀리에 바다에 내보내어 미국의 핵탄두를 탑재한 뒤 중국을 공격하기 위한 조치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북핵 위협과 중국의 영토문화 찬탈이 날로 고도화되는 와중에 유사시 바로 선제 타격할 수 있는 무기체계 현무5엔 합동화력함, 오늘날 국밥이 아닐 수 없습니다. 든든하다. 오늘의 한 줄평: 대한민국 성공요법, 중국이 하라 하면 하지 않고 하지 말라 하면 하면 된다. 이생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